반갑습니다, 여러분. GTF 독해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GTF 대표 강사 제이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의는 GTF 독해 기술 강의 준비했는데요. GTF는 무조건 뭐부터 공부한다? 문법부터 공부한다.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런데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문법 강의 그리고 기출 강의 등을 함께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쌤, 제가 48점 목표거든요. 독해 기둥 세워도 됩니까? 쌤, 제가 65점 목표인데 몇 개 맞아야 돼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궁금증 먼저 해소해드리고 어떻게 공부하면서 무엇을 맞춰야 되는지 전략적인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점부터 48점까지이신 분들 32점이라면 독해는 그냥 기둥 세워도 돼요. 48점까지는 6개에서 10개 정도는 맞으셔야 되거든요. 아주 보수적으로. 전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문제가 28문항인 거 기억하시죠? 28문항 중에 10개는 그리 많지 않아요.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문제 맞추라고 하는지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릴 거니까 다른 거 틀리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65점 이상이신 분들은 당연히 이거보다 많이 맞추셔야죠. 17개 이상입니다. 훨씬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청해보다 낫거든요. 그리고 청해보다 빨리 여러분이 결과를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떤 문제 맞추셔야 하는지 제가 또 전략적으로 길잡이가 되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완벽하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하기 싫은데? 해봤더니 안 될 것 같은데?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를 뿐이지 아직 저랑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질문부터 하지 마시고 따라오시고 나서 여러분이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파트 48점 목표이신 분들은 1과 4만 하면 됩니다. 한 파트당 7문제씩 있는데요. 그 중에서 2개씩 틀리고 5개 맞춰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렇다고 2하고 3를 다 틀리고 있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게 마음 먹고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 65점 이상이신 분들 파트 1과 4에서 좋은 성적 5개 이상, 그리고 2와 4에서는 2와 3에서는 이 정도는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유형으로 바로 가볼게요. 1, 2, 3, 4 있는데 어떤 문제가 좀 우리가 해볼만 하다고요? 파트 1하고 파트 4라고 했습니다. 인물의 일대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트 4의 비즈니스 레터가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지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뭘 맞춰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조금 오타가 나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구성을 말씀드리면요. 문제 유형, 그 중에서도 어떤 문제를 골라 맞춰야 되는지입니다. 자, 1과 4를 좀 잘 맞추라고 했는데 2와 3에서도 맞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세부 사항, 동의어 문제, 그리고 주제와 목적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와 true와 not true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매번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지는 차근차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지금 연습 중이시기 때문에 이건 쌤이 어려운 문제라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독해 시험을 볼 때는 시간이 굉장히 충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분한 시간 어디에서? 청해에서도 끌고 와서 우리가 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연습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풀려고 하는 진득한 시간에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그 시간의 투자가 여러분이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제의 실력을 배양해 줄 거예요. 믿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해보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특정 세부사항 문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문제들을 그냥 넘겨야 할지 실전에 가면 이런 것들 다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요. 문제 유형 앞에서 방금 설명드렸는데요. 특정 세부사항 문제 반드시 맞춰달라 그랬죠? 이 문제 어떻게 풀 거야? 문제 안에 키워드 찾기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지문으로 가서 찾아내고 그 지문, 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답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문장은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답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장만 읽으실 거예요.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수업에서 저와 함께 익혀나가실 거고요. 오케이? 주제와 목적 문제, 제목과 지문 앞쪽에 있어요. 반드시 맞출 거고요. 단어, 외우기 싫은 거, 인정.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시험 보기로 했으면 어느 정도 암기하실 준비 해주셔야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반드시 맞춰야 하는지 제가 강의 내내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나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문제만 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건지를 잠시 설명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paraphrasing이에요. paraphrasing이 뭡니까? 같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같은 표현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길래 지문에 있었던 단어와 그 다음 선택지에 있는 게 같구나 라는 걸 아셔야지 답을 고를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Rebranding the toy. 무슨 말이죠? 아, 브랜드. rebrand? 그럼 브랜드를 다시, 브랜드화를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그 장난감을 다시 브랜드화한다. 이 말이 뭐야? 오케이. 이름을 새롭게 짓는다. Rebranding, new name. 이런 게 같은 말이구나. 이게 지문이었고, 그 다음 얘가 선택지거든요. 이렇게 골라오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paraphrasing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 풀고 나면 노트에 아, 이게 같은 단어야. 정리하셔야 돼요. 또 어떤 거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휘가 되겠죠. 7개의 한 파트당 7개 문제씩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2개는 항상 어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잠시 예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mysterious 많이 들어봤죠? mysterious. 아, 신비로운 이란 뜻이야. 다 알고 있거든요. 신비로운 찾아보자. 아, 안 되겠다. 모르는 단어인데 찍을까?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럼 지금 잠시 볼게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이 아니라 이 문장 안에서의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the famous example, 아주 유명한 예시랍니다. of this Bastille prisoner. 자, 요거는 이제 파트 3에 나오는 바스티유 감옥에 관한, 벌써부터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 있을 텐데, 요거에 관한 프리즈너면 우리 수감자잖아요. 그럼 아, 여기 감옥인가 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신비한 Frenchman, 영국 남자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구나. 그럼 신비한 영국 남자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only known, 요거로만 알려져 있고 다른 정보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롭다는 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비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거수일투족 알고 어디 사는지 알고 아침에 뭐 하는지 알고 뭐 언제 자는지 알고 이런 거 다 알면 신비로울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잘 왜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요런 뜻. 자,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름이 없다, nameless, cagey, guiltless, guilt는 죄죠. 죄가 없는 이런 뜻이 있겠고 infamous, 악명 높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악명 높은, 신비한 말도 안 돼요. 악명이 높다는 건 이미 못됐다는 게 다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신비롭다. 자, 그런데 얘가 여러분이 가끔 이 단어를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뭐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이라는 뜻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말을 안 하는 이란 뜻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하는 이라는 건 이런 거죠. He was mysterious about where he's going. 자, 그러니까 어디에 가는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에 가는지 신비롭다, 알고 싶다 이런 느낌일 때,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mysterious about 이럴 때는 뭐뭐에 대해 말을 안 하는 이란 뜻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얘랑 같은 뜻이거든요. 말을 안 하는. 그러므로 지금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오케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건 뭐야? 별로 아는 게 없는 신비로운. 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 문제는 mysterious가 nameless하고 같다라고 하는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이 되는 것보다는 반대인 선택지를 좀 빠르게 쳐내시고 그 다음에 잘 고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제 안에서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저랑 차근차근 공부하셔야 돼요. 매번 쉬울 리가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억하실 거, 문제는 지문의 순서와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문은 순서대로 문제의 키워드 그대로 가지고 나와요. best known for 했으면 he is best known for. 여기가 답이야. 그 다음 science fair가 여러분의 키워드면 science fair 찾으러 가서 그 문장에서 답 찾아오시면 돼요. 3번은 perform better 이랬는데 이 문제는 어려워.
perform better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 그럼 이 문제는 틀려도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바꾸긴 했으나 super soccer 같은 단어 있어요. 그대로 그 문장에서 답이 나오고요. currently working 현재 일한다고 했어요. He's now working on 완전 똑같아. 순서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다시 답이 3번에 여기쯤에 나왔으면 4번은 위에 없다고요. 아래쪽만 읽어 나가시면 돼요. 뭔지 알겠죠? 순서대로 갑니다. 해낼 수 있어요.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건 정답을 출연할 거야 라고 예상하게 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하나, however 있습니다. however 들어가면 그 문장 잘 보세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하나하나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부분을 예측하고 거기를 공략하시면 돼요. 키워드가 있는 곳만 읽고 답 가지고 오시면 돼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의 목표에 맞는 정확한 전략을 세우세요. 기둥 세우면 되는 건지, 파트 1, 4만 하면 되는 건지, 1, 2, 3, 4를 다 해야 한다면 어떤 문제만 하면 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문제 많이 풀어야 되나요, 쌤? 아니요. 풀었던 문제만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태까지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GTF 좋은 성적 내셨던 분들의 얘기 그대로 전달해드려요.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문제 푸는 것보다는 풀었던 문제를 확실하게 패러프레이징 정리하시고 어휘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셨다가 기둥 세우면 안 될까? 누군가는 기둥 세웠다 그러던데 막 이러면서 인터넷 뒤지고 돌아다니지 말아주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그 시간에 단어 하나만 더 정리하시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훨씬 더 빨리 끝나요. 알겠죠? 같은 맥락인데 안 되겠는데 쌤 기둥 세우면 안 돼요? 이러기 없기. 알겠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생각 버려주세요. 자, GTF 빨리 끝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토익보다 여러분이 이 시험을 선택하셨잖아요. 충분히 빨리 끝낸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것입니다. GTF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데요. 시험이잖아요. 그렇게 만만하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정확한 전략으로 제대로 공부하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